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시작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방송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대통령 관저입니다.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던 서울 한남동의 외교부 장관 공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관저로 낙점됐습니다. 보안과 경호 그리고 비용과 공기 등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새로운 곳으로 공관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최근 윤석열 당선인과 김건희 여사도 이사갈 곳을 직접 찾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무진들이 이곳이 좋겠다고 먼저 의견을 낸 뒤 방문한 거라며 김건희 여사가 둘러본 뒤 최종 확정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네, 새 대통령의 관저로 외교부 장관이 그동안 쓰던 공관이 확정됐습니다. 처음에는 육군 참모총장 공관이 유력하다라고 그렇게 보도도 나오고 전망도 있었는데요. 결국은 바뀌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여기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선의 선택이죠. 예. 네, 여기가 보니까 남산에 이게 끝자락에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뒤에 또 이제 언덕처럼 좀 높고, 예. 그리고 산 거의 중턱에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가지고 좀 경호하기도 좀 괜찮고, 배현진 대변인이 약간은 좀 우스운 얘기를 했는데, 네. 공기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용산의 집무실과는 3.2km 정도 차이가 있고요. 근데 이 공기가요, 그 에어 공기가 아니라 공사 기간 말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아, 그런가요, 그게? 아, 그렇게 공기? 저는 해석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이런 뜻. 산 밑에 있어가지고 공기가 그래서 그래서 웃으셨구나.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 생각했는데 공기가 공사 기간이군요.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축구장 2개 크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지가 한 4,500평 되고요. 네. 그리고 건물은 430평. 그다음에 주거지역과 무슨 뭐 각종 연애할 수 있는 예. 곳으로 이렇게 구분돼 있어가지고 네.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봤을 때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런데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런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인근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주재 뭐라 그러죠? 외교 관저라든지 예. 이런 것들도 꽤 있고 촘촘하고 뭔가 좀 밀집한 다른 그 주택들이 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이제 다른 주택들도 있고. 예. 문제는 왜 갑자기 그런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었을까?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그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리고 청와대 이제 현 청와대에서 네. 예산 배정할 때도 25억이라는 리모델링 비용까지. 근데 그건 이제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그렇죠.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뽑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신청을 했고 그걸 가지고 예산도 받은 건데 예. 갑자기 바꾸니까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네. 둘 중에 예를 들면 육군 참모총장하고 외교부 장관 공간 중에 원화를 먼저 결정하고 그걸 가지고서 예산도 뽑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비용이 왜냐하면 건물마다 리모델링 비용이 다 다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 아니고 이미 그 육군 참모총장 제가 볼 때는 아마 윤석열 당선인한테 보고가 됐을 거예요. 그거 TF팀에서. 네. 근데 갑자기 이걸 바꾸는 것이 과연 왜 그럴까? 네.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외교부 장관 공간이라고 하는 외교 사절들이 왔을 때 거기서 만찬도 하고 회담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지금 미리 이걸 알았으면 좀 준비도 하고 이럴 텐데 갑자기 이렇게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 되면 외교부 장관은 또 어디를 가냐는 거죠. 아하. 그리고 이제 외교 사절과의 여러 가지 외교 활동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네. 이런 결정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 교수님, 두 가지 문제 지금 최진봉 교수께서 짚어주셨어요. 네. 첫째로 외교부 장관 공간이 다른 장관 공간과 많이 다르다. 네. 그렇죠? 오히려 대외 개방과 방문, 행사 이런 것들이 많이 열려야 하는 외교의 주 무대라는 점이죠. 두 번째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행사들도 꽤 있을 텐데 그 외교적인 차질, 외교 결례 이 문제 발생하지 않겠는지 이 두 문제 어떻게 보세요? 발생을 하겠죠. 그런 것들은 근데 가까운 신라 호텔에 영빈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외빈들 영접을 하고 행사 치르고 회담하고 그런 것들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육군 참모총장 관사에서 외교장관 관사로 옮긴다라는 것이 무슨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의혹이라기보다는
좀 인수위 차원에서 준비 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하. 그러니까 육군참모총장 관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주한미군들 네. 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하.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 그 아래로 그렇죠.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네. 보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정호상에 위치가?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지금 외교부 장관 관사 같은 경우에는 지도로 보시면 뭐 애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네. 상당히 이제 경호하기도 괜찮고 좀 다른 집들과는 좀 떨어져 있어요.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적절한 부분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청와대 그냥 관서 쓰지 왜 옮겨라고 하는 비판으로부터는 네. 다른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예. 이미 옮기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의 최적의 장소는 네. 외교부 장관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장 교수 말에 이제 그걸 그대로 이게 받아들이면 네. 왜 그럼 처음부터 외교부 장관 공간을 안 했냐는 거예요. 준비 부족.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준비 부족이면 준비 부족. 네. 예를 들면 25억이라는 예산을 받아내면서 그게 네. 지금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받아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 비용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의 구조라든지 어디가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를 수 있는데 네.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안 하고 쭉 해오다가 갑자기 왜 바꿨냐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네. 물론 뭐 이제 그게 김건희 여사가 결정했냐 안 했냐 이 문제는 뭐 논외로 하더라도 예. 이렇게 일을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지 말고 처음부터 외교부 장관 공간을 했으면 이렇게 큰 논란이 안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그렇겠죠. 부분들이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이 논란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장성철 교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오해가 있었다. 특히 오해 중에 하나가 뭐 좀 이런 표현 쓰는 것도 좀 민망하긴 한데 뭐 김건희 여사의 공간 쇼핑 뭐 이런 그 언론의 표현이 보도가 언론의 나왔죠.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저기 공간을 다녀보다가 마음에 드는 걸 김건희 여사가 뭐 쇼핑하듯이 골랐다 이런 건데 장성철 교수님은 그게 아니다. 선우가 뒷바뀌었고 실무자가 확인한 걸 그저 그렇죠. 확인했을 뿐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인수위에 예. 지금 용산으로 청사 그 집무실 이전하는 것과 네. 공간을 이전하는 TF팀이 있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봤더니 예. 다양하게 좀 검토를 해봤더니 네. 외교부 장관 공간이 제일 적정했었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 때 한 9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고 네. 현재 정우영 장관 때 한 3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리모델링 비용은 더 적어질 수가 있다. 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옮기기로 했으니까요. 저희가 막 의혹 제기하는 것보다 대통령 안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가장 반대하는 분들은 뭐 중요하죠. 또 다른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네. 일단은 대통령 안전과 일을 예. 보시는데 뭐 또 휴식 취하는데 최적의 장소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네. 근데 이것도 한시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용산 청사로 집무실 이전을 하게 되면은 네. 그 옆에다가 또 관사를 만들겠다? 그런 또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부인했잖아요. 그런 계획 네. 없다라고. 근데 그걸 또 검토할 수도 있고 다녀보니까 3.2km 다녀보니까 네.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국민들 예. 불편이 심하니까 예. 집무실 옆에다가 관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는 뭐 얘기가 충분히 더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 상황은 계속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바로 그 점 같아요. 그러니까 장성철 교수 말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것이 네. 자꾸 이것을 뭐 의혹을 부풀리고 뭐 공격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대통령 어떤 뭐 정파가 어느 쪽이든지 간에 대한민국의 대표 행정 수반인 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안전하게 네. 직무 잘 처리하고 그럼요. 그다음에 쉴 때는 충분히 휴식 취할 수 네.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서 최진봉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외교부 장관 공간이 적절하고 최적의 장소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 그게 만약에 네. 뭐 보안이나 경호 문제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예. 뭐 그게 최적의 장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외교부 장관 공간이 가장 최적의 장소라고 본인들이 판단했으면 처음부터 네.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육군 참모총장 공간으로 가는 것처럼 거의 다 계획을 세워놓고 리모델링 비용도 거기에 맞게 다 짜놓은 상태에서 네. 갑자기 바꾸는 이유가 뭘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명쾌하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이제 보안상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죠. 뭐 외교부 장관 공간이 더 보안상이 유리할 수는 있지만 네.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장치를 하거나 아니면 경호팀들을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경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왜 갑자기 바꿨지? 이런 생각이 들 거고 그러면 예.
TF팀이 만약에 그게 그 지금까지 장 교수가 얘기했던 게 다 사실이라면 TF팀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준비 부족.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를 잘해서 그러면 처음부터 가장 좋은 곳에 낙점을 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리모델링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맞을 텐데 네. 그런 절차상의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되는 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네. 그래서 그런 논란을 이렇게 유발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대지가 상당히 넓어요. 4만 5천 평 정도 축구장 2배 크기가 돼가지고 그래요. 다른 경호동 같은 것도 예. 좀 다시 만들 수 있는 아하. 그런 장소도 나오고 네. 되게 넓습니다. 하여튼 공간 중에 네. 제일 넓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선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결과가 좋다면 아마도 이 어려운 상황들, 급박한 준비 부족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함으로써 생겼던 혼란들 다 나중에 상쇄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만 왜 가능하면 일단 청와대 들어가셨다가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된 이후에 정말 아쉽죠. 옮겼으면 모두에게 박수 받을 텐데 그렇죠.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남습니다. 그렇죠? 아니 청와대를 이제 처음 임기 시작하는 날 바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는 의지가 너무 강했던 것 같고요. 물론 그게 충분히 이해를 하죠. 지금 하지만 처음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예. 지금 집무실하고 이 관저랑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동하는 거 이거 지금 처음 있는 거거든요. 네.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죠. 이 당선인 취임식 5월 9일이지 않습니까? 네. 취임식 마치고 나서 만찬이 늘 있는데 신라 호텔 만찬장이 네. 유력하다 이렇게 네, 나옵니다. 네. 그러자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니 청와대 영빈관이 있는데 비록 뭐 방 빼고 다른 곳을 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시면 되지 왜 국민 혈세를 써서 그 비싼 민간 장소에서 하느냐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런 비판 충분히 민주당이 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하지만은 만찬 장소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취임식에 외국 정상들도 많이 오고 네. 또한 그분들과 좀 만찬 리셉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원래 했던 일들이었으니까. 네. 그런데 그 장소가 청와대 영빈관이 아니면 신라호텔의 영빈관이 최고의 적임 장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 뭐 가보셨겠지만 거긴 충분히 연애를 할 수가 있고 네. 또 담소 나눌 수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분들도 많은데 왜 국민 세금을 낭비해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런 데서 왜 해? 라고 예. 뭐 비판을 하시거나 공격하시는 거는 충분히 당선인 측에서 감내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제가 봐도 차량을 한 530여 대 빌리는데 예산이 2억 5천이 더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좀 야당이면 충분히 비판할 것 같아요. 저도 야당 만약 지지자였으면 네. 비판을 해야 된다. 비판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알겠습니다. 야당의 몫이죠. 그렇죠. 다음 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5월 8일 석가탄신일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늘 그렇듯이 기대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사면이죠. 부처님 오신 날 기념의 특별 사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번에는 더더욱이나 정치권에서 많이 그런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있죠 우선. 그다음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교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런 분들에 대한 각계에서 여러 곳에서 사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사면 요구? 뭐 사면에 대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하셔서 하실 수도 있겠죠. 네. 뭐 그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능성이 낮지 않겠나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임기를 하루 앞두시고 이제 사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것이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거론되는 여러분들 중에 국민 여론이 좀 안 좋은 분도 계세요.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면했을 때 네. 정치적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대표적으로 이 두 분이 함께 사면되는 데에 대해서 야당이 또 야당이 아니지 이제 여당이 되겠죠.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감을 안고서 굳이 사면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추진할까? 네.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론이 있지만 부담이 될 거다 개인적으로. 부담될 그래서 것이다. 아마도 안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망하는데 뭐 제 전망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장성철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물러나는 대통령께서 예.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사면을 하는 게 맞냐. 네. 이 특별 사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당선인께서 임기 시작을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결정 내리면 되지 이게 조급하게 결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강하게 사면 요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해왔었죠. 근데 예. 지금 그 소리가 싹 들어갔죠. 들어갔습니까? 네, 들어갔고 이제 예. 예를 들면 또 같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김경수 전 지사와 같이 뭐 하는 거 거래 형식으로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당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예. 대통령 당선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뭐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장 교수님 네. 이분들 중에도 뭐 특별히 한 이분 정도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정경심 교수는 사면해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지금 사면 요건에도 안 맞습니다. 네. 지금 아마 감옥에 계신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대략 형량에서 지금 거의 20%도 아마 형량 지금 감옥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 그냥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도 네. 저는 아예 솔직히 사면권이 이렇게 자꾸 남용된다, 예. 행사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꼭 필요하다라고 찝을 분은 안 계시고요. 혹시? 이재용 부회장은 좀 사면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경제를 위해서. 네. 최진봉 교수님 어떻습니까? 꼭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하고 이분은 절대 안 된다는 사람이 있다면? 꼭 했어야 되는 사람은 뭐 저도 없고요. 네. 이제 안 해야 된다는 사람 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여론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고요. 예. 또 그분이 이제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된 이유가 무슨 뭐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하기보다는 본인의 개인적인 이제 그 이익 이런 부분들과 연관돼 있잖아요.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상당히 좀 안 좋게 보여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개인의 어떤 이익을 착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풀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법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집행이 되는 건데 물론 뭐 정치적 이유 때문에 사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거예요. 이분보다 더 횡령을 적게 한 사람도 감옥에 계속 있을 수 있는데 네. 이분은 대통령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개인적인 잘못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면한다. 그런 부분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장성철 교수님. 네. 만약에 지금 국회에서 오늘 법사위 소위 네. 열리고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서 소위 말하는 검수안박법, 이제 중재안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법안 뭐 이렇게 좀 표현을 바꾼다면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냥 거부권 행사 자체를 행사를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일반 법안처럼 그냥. 예, 본인은 통상적인. 이제 넘어가시는 거고 새로운 대통령이 네. 이 법안 같은 경우에 어떻게 효력을 공표하고 아니면 거부권 행사하고 이걸 예. 판단하도록 그분의 몫으로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예. 최진봉 교수님은요? 저는 아마 절차상 만약에 이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절차가 진행돼서 본인의 임기 안에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원칙대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예, 원칙이라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입법부에서 정해져 올라온 물론 논란이 되고 강한 충돌을 통해서 올라온다 할지라도 입법부에서 올라온 사항을 행정부가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이상 거부하거나 아니면 그걸 넘기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네, 청와대에서 이미 의견을 밝힌 적이 있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헌법 위반 등의 중대 사안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일단 그 말씀 속에는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전에 만들어졌던 더 강경한 법안에 대해서도 헌법 위반 사안은 아니라는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입법부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대강 대치안이 있다 하더라도 통과돼 올라온 법을 대통령이 물론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만 본인이 임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행위를 할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그걸 또 나는 모르겠으니까 넘긴다. 이렇게 할 가능성은 저는 근데 낮다고 제가 봐요. 봤을 때는요. 이게 수요일 날에 본회의가 열려가지고 이 법안이 일단 처리되지 않으면은 저는 대통령 임기 내에 이 법안이 처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 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수요일까지인데 민주당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수요일 날. 그런데 임시회를 두 번을 더 열어야 되잖아요. 필리버스터 되면. 그렇죠. 그러면 이걸 과연 박병석 의장이 해줄 수 있을까? 그건 그리고 다른 시기상도 문제가. 두고 보죠. 될지 안 될지.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장성철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